자, 2025년 9월 고2 문학 이상수의 금강별곡 고전시가 가사 해당이 되고요. 최재공의 회령사관 폭기 고전수필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고 지문 털어보도록 하지요. 자, 38번 문제는 문맥음을 파악하기 읽어가면서 풀 수가 있고요. 39번은 나에 대한 거고 40번 가의 A와 보기 B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들은 가와 관련된 정보만 빼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 지문 보기 전에 이 부분 먼저 읽고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 포인트 문제네요. A, B 포인트 문제. 자, 선제를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을 때는 A 보고서 제껴줍니다. 자, 42번 가와나에 대한 박스가 되는 거고, 선지도 보니까 자, 가 보고서 제낄 수 있는 게 1번 가죠. 그 다음에 3번 간대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끊어져 있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소개하고 이렇게 되죠. 4번도 마찬가지. 진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5번도 말하는 것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끊어가면서 제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42번 문제도 가 지문을 보고 선지 4개 앞부분 먼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런 방식이 좀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을 좀 축약할 수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한 번만 보고 정확하게 좀 문제를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응용을 하면 이것도 일종의 요령입니다. 요령. 예. 그래서 뭐 가지문 나지문 둘 다 보고서 문제를 풀기에는 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개별 정보들을 확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번의 박스와 42번의 박스를 보고 가지문을 털겠습니다. 자, 40번. 가는 작가가 금강산을 요람하고 지은 기행 가사로. 작가는 이때 유람 경험을 동행상숙이라는 글로도 남겼다. 동일한 여행 체험을 작품한 까닭에 두 작품 사이에 공통점도 나타나지만 내용이나 서술 방식, 표현 기법에서 차이점도 나타나는데 이는 아래 동행상숙의 일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금강산 요람 기행가사. 42번. 교술문학은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며 글쓴이는 체험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 접하게 된 대상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다면은 가지문과 나지문은 실제 체험이 들어가 있는 교술문학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상에 대한 평가 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술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글을 쓴 목적에 따라 실제 체험에서 얻는 주관적 감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적 체험에서 깨달은 내용을 확장하여 인간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독자에게 전하는 교훈적 내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40번 박스였죠. 가는 금강산 요람하고 지은 기행 가사래요. 그러면 가의 내용은 주로 뭐가 됩니까? 바로 대상을 평가하는 거, 주관적 감상이 되는 게 이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상수의 금강별곡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특징은 조선시대 고유 갈래가 되는 거고, 3, 4조 음술 또는 3, 4조, 4, 4조 음수율의 4음보율 연속체입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정서, 표현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기행가사라는 기생이 아니지, 기행가사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정, 견문, 감상 정리는 필수입니다. 자, 그럼 보면 수렴동을 들어가서 반석 위에 달을 쉴 때, 자, 수렴동 장소고요. 반석은 판판한 돌. 수렴동을 들어가서 반석 위에 달을 쉴 때 어디서 오는 물이 높은 돌로 떨어지니 뛰느니 구슬이여 물이 나니 백설이다. 자, 반석 위에서 쉬고 있는데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뛰느니 구슬이여 물이 나니 백설, 흰 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은유가 되겠나? 은유, 그리고 여기도 은유,
그리고 대꾸법 되어 있죠. 대꾸법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런 방식. 그만 보고 일어나서 백탑을 찾으리라. 마음 먹었다. 백탑으로 가려고. 자, 문맥음의 파악하기입니다. 기억. 38의 1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원하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 아니죠. 영탄적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뭐뭐뭐는구나 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 자, 여기서는 오도 없고 그 다음에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 이것도 아니고. 지문. 차츰차츰 들어가니 돌 구경이 더욱 장하구나. 자, 이제 보는 게 견문. 돌 보고 있어요. 열애탑과 다진탑과 증명탑과 다보탑과 문탑, 은탑, 여러 탑은 돌 모양에 비슷하다. 서책을 쌓은 모양, 뒤주와 함농을 고인 모양, 갓 모양, 우산 모양, 돌모다 무령, 사물의 형태일세.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돌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평가,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있고 동일한 대상이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강조는 틀렸죠.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 탑들, 돌탑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삼태를 묶은 듯이 층층이 들어서니, 삼태는 삼택이라고 이렇게 복조리 같은 거 있어요. 그것을 묶은 듯 지규. 층층이 들어서니 앞뒤로 각각 모양, 옆을 본 적도 다르고 가까이 보던 고동, 멀리 보니 또 다르다. 여기가 이제 같은 대상을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눈으로 둘러보니 두 눈이 분주하고 손으로 가리키니 두 눈이 결을 얻고 이불을 말을 한즉 입 하나로 어찌하리. 자, 서리법. 그리고 여기 지금 반복하고 있죠. 비슷한 문장. 자, 그러면 눈으로 둘러보니 두 눈이 바빠요. 손으로 가리키니 두 손이 결을 여유가 없어요. 이불은 말을 한즉 입 하나로 어찌하리. 말로 다 못합니다. 보고 가리키고 말하기도 힘들다. 왜?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자, 디귿. 풍경을 감상하는 행위를 나열하며. 맞죠? 자신이 바라본 풍경의 다양함을 부각. 맞네. 자, 38의 답 3번 꼽아놓고 이따가 4번과 5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이 산란하고 생각에 분주하고. 그렇지. 이것저것 뭐 볼 게 많으니까. 금강산 좋은 소문 보태었다 하였더니 과장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제야 직접 보니 말 모자라 걱정일세. 누가 금강산이 좋다라는 말, 그 뻥 아니야?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말이 모자라 걱정,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거. 생각이 달라짐. 그곳을 지나가니 길이 점점 험하도다. 비탈로 돌아갈 때 나무 난간 조심하고 계심대에 올라가지. 장소예요. 계심대는. 계심대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어려워라. 낙엽이 묻혔으니 발 디디기 위험하고. 미끄러워요. 낙엽 있는 데는. 회초리. 회초리는 회초리 나무 줄기들. 회초리가 얽혔으니 가는 가지들 엎드려야 나가리라. 자, 그래서 요렇게는 여전의 힘겨움을 나열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탑이라 하는 것이 듣던 것과 다르도다. 조각조각 허연도를 다식같이 괴었으니, 다식 옛날에 이제 그 과자 같은 거를 쌓아놓은 모습이 있어요. 다식같이 괴었은 지규. 둥그렇게 높은 거동 스무 아람 너물이라. 그러니까 높이와 크기를 짐작합니다. 백탑은 이게 아니구나. 자기가 백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백탑이 아닌 겁니다. 그죠? 착각을 했네. 다시 찾아보리로다. 나 백탑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백탑이 아니네. 이거죠. 자, 이 부분. 폭포수 떨어지는데 겨울눈이 그쳐있다.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습니다. 겨울이네, 겨울. 얼음을 건너가니 동지섣달 경은 경치. 동지섣달 경치로다. 자, 시간적 배경도 나와 있죠. 길은 끊어져 있고 갈 곳이 전혀 없다. 시장하면 어렵기로. 배고프면 힘들다는 얘기죠. 솥에 쌀밥 지었더니 따라오던 계집들이 물가에 밥 시키고 갓 뻗고
동옷 벗고, 동옷, 뭐 이제 겨울에 입는 옷. 맨 상투바람에 미투를 신고, 미투리는 집신이에요. 좀 이제 자기가 신었던 신발보다는 좀 더 간편하겠죠. 길 없는 물속으로 이돌저돌 건너가며 채삼꾼, 채 나물 캐고 삼 인삼, 산삼꾼. 그래서 뭐 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들, 채삼꾼이 인삼 찾듯 지규, 사냥꾼이 매를 찾듯 지규, 허기져서 술막 찾듯, 술막은 주막, 지규, 밤길 인구 인가, 사람 집 찾듯 지규. 여기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다 쉬고 쉬다 가서 기어기어 올라갈 때. 자, 이제 뭐를 찾고 있어요? 백탑 찾고 있는 겁니다. 백탑. 예. 자, A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 바로 풀어줘야죠. A 부분. 자, 동행산수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것은 내용, 서술 방식, 표현 기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놓아두고 백탑을 찾으러 갔다. 폭포는 물을 뿜으며 떨어졌다. 위에는 얼음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고 가운데는 비어서 파란 유리와 같았다. 그냥 폭포가 다 얼지 않고 겉에만 얼고 이제 속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있었나 봐요. 물은 콸콸 소리를 내면 떨어졌다. 콸콸 의성어. 그 물을 건너가니 길이 끊어졌다. 따르는 사람에게 명하여 물가에서 밥을 짓게 하고는 갓을 벗고 옷자락을 묶고서 갔다. 원치 않는 자는 남아있게 하고 골짜기 물을 따라 돌을 밟으며 갔다. 머리와 눈이 발의 보조자가 되고 손은 발의 지원자가 되었다. 거의 뭐 이제 기어가다시피 했나 보다. 발꿈치를 디뎌 시험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나아갔는데 마치 포정이, 포정은 이제 고기, 손질하는 사람을 포정이라고 그래요. 마치 포정이 소를 잡을 때 뼈 사이에 틈을 찾아 칼을 쓰듯이, 역시 직유. 반드시 바위 사이에 빈 공간으로 가야만 무사할 수 있었다. 자, 겨울이니까 아마 돌들이 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미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틈 사이, 바위 사이 빈 공간, 이쪽으로 발을 넣어야지 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마치 포종이 소를 잡을 때 뼈 사이 틈을 찾아 칼을 쓰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문제. A와 B는 모두 백탑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고 A와 B는 모두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이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했죠. 뭐 눈, 얼음. B는 이제 위에 있는 거. A와 달리 청각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하여. 자, 뭐가 있었습니까? 콸콸 있었다. 콸콸.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받고 A는 여정 중 일행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한 이유를. 자, 요게 A 부분을 보면요. 여정 중 일행의 특정 행위를 지시한 내용이 없어요. B는 일행이 백탑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요것도 없습니다. 자, 한번 A 부분 한번 볼까요? A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색깔 달리 하면 자, 시장하면 어렵게도 소탭 쌀밥 지었더니 시키는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오던 계집들이 물가에 밥 시키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제 4번에 보는 것처럼 특정 행위를 지시한 이유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백탑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자는 남아있게 하고 골짜기 물을 따라 돌을 밟으며 갔다. 자, 원치 않는 자는 남아있게 하고 그 이유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A는 비유적 표현을 나열하여 백탑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이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뭐 인삼 찾듯, 매를 찾듯, 술막 찾듯, 인가 찾듯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B는 섬세함에 필요한 특정 작업에 비유하여. 이때 특정 작업은 이제 소 잡을 때 백탑을 찾아가는 길의 위험을 드러내는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A 부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지문. 새소리도 못 듣거든 인적이가 있겠느냐. 서리법. 인적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만산, 모든 산에 막힌 것은 측백나무뿐이로다. 측백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나 봐요. 햇빛을 가리우고 또 한 탑이 내다르니 주겸주겸 괴인돌이 백탑에서 맵더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탑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백탑보다 몇 배 더 커요.
어이한 재주로서 저렇게 만들었는가? 세 글자를 새겼으니 다보탑이 여기로다. 그래서 만난 탑은 다보탑. 갈수록 산이 깊어 막다른 골이 되었단 말인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니 분하고 여롭도다. 38에 4번.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게 없어요. 원하는 풍경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 이건 맞죠. 뒷부분, 즉 백탑을 찾으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백탑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보탑은 발견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니 분하고 여롭도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게 틀렸네. 자, 계속 질문. 올 적에 올라간 곳 내려올 수 전혀 없어. 올라간 곳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팡이와 버선, 신을 다 던져 내려놓고 지로승과 하인시켜. 지로승, 지 가르치다 로 길을 알려주는 승려와 하인시켜 우통벗고 내려가서 제 어깨로 네 발 받쳐 주춤주춤 기어내려. 아유, 아랫사람들 지로승하고 이제 하인 아주 힘들다. 이 양반 아주 금강산 관광하느라고. 생각하니 우습도다. 구경이 고경일세. 여기 이제 언어유희 들어가 있고요. 말장난. 언어유희 중에서 발음 유사성. 발음이 비슷하죠? 구경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겁니다. 경치를 구하다. 구경하는 건데 고경. 이때 고는 쓸 고자, 괴로울 고자, 괴롭다. 괴로운 경치다. 자, 구경하러 갔는데 괴로운 경치일세. 자, 38에 5번. 찾고자 했던 장소의 풍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망감. 틀렸죠? 왜냐면 못 찾았어요. 백탑. 백탑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서 올라갔던 길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그것을 고경, 괴롭다,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각각 답 골라놨습니다. 3번. 자, 이제 뒷부분. 이런 길로 도로 내려 영호남이 어디던가. 이쪽으로 왔나봐요. 미륵봉, 장한고동, 놀라움이 끝이 없다. 미륵붕우리. 하늘 땅 생길 때 어느 풀무, 누구 솜씨로. 풀무는 대장간에서 이렇게 불 피우는 도구를 풀무라고 하죠. 누구의 솜씨로 돌 하나를 조작하되 저다지도 영특한가. 자, 영화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외진 저 남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자, 저다지도 영특한가 이 부분입니다. 41번 다 제낄 수가 있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앞부분 제끼는 거예요. A는 대상에 대한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잘 모르겠어요. 지향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탈속적 세계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남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탈속이란 말은 탈, 벗어나다, 속은 속세. 여기까지는 맞는데 뒷부분이 좀 걸리죠? 2번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3번 현재 바라보는 대상이 느끼는 경이감 있죠? 신기해. 경이감이란 말은 신기한 것. 4번 A에는 주위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 아닙니다. 그냥 그 영원함을 보고서 놀랬어요. 5번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대상 아니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1번과 3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제 가지문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가와 관련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한번 제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금강산 좋은 소문을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던 가의 글쓴이가 금강산을 직접 보니 말 모자라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체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금강산을 찾아가서 본 풍경을 소개하고 이는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교술문을 특징받고 그러니까 앞부분 맞는 겁니다. 이 앞부분. 4번. 가의 돌구경이 더욱 장하고 나와 저 암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라는 진술은 실제 경험에서 얻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낸 교술문의 특징 맞고 가에서 바라본 풍경이 듣던 것과 다르다면 백탑은 이게 아니로구나 말하는 것은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 접한 대상을 평가한 것.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고. 자, 그러면 42번 문제는 나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번엔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사
관폭기, 고전 수필이고, 수필을 보는 방식은 고전이든 아니면 뭐 현대 수필이든 수필 보는 방식은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경험과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까지 봐주면은 뭐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을사는 여름 나는, 이제 나는 작가인 최재공. 양주에 있는 홍씨의 장원을 빌려 임시로 몸을 붙여 살았다. 자, 장원이 뭐냐면 아주 큰 집이에요. 대문도 크고 집도 여러 개가 있어. 이 안에 뭐 작은 시내도 있고 작은 언덕도 있고 뭐 이렇게 지은 집들, 이런 집, 이걸 장원이라고 합니다. 장원은 도봉 아래에 있었다. 봉우리니까 아마 산 이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우가, 그때 내리는 비, 시우가 크게 내려 밤새도록 그치지 않더니만 이튿날 늦지막에 개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회룡사 앞에 폭포 물줄기가 매우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렵사리 가마를 준비하여, 역시나 아래 것도 힘들어, 가마를 준비하여 시내를 건너 동굴을 헤치고 갔다. 폭포의 물방울이 쏘아대는 기세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므로 폭포 좌측으로 난 길을 통해 곁눈질로 멀리 바라보며 마치 버리고 가는 듯 훌쩍 올라갔다. 자, 이제 폭포 이쪽으로 올라갔네요. 원류를 만났는데, 자, 원류는 근원 흐름, 즉 이 폭포의 시작점이 되겠네. 그리 거세게 흐르지 않기에 비로소 옷을 걷어붙이고 건넜다. 언덕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로 폭포를 낀 채 암석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았다. 물이 도봉에서 발원하여 대략 10리쯤 흐르다가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바위를 맞닥뜨린다. 우뚝 솟은 바위는 높이가 거의 5, 6장 정도인데 물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빠져나가려고 다투며 몸을 조인 채 떨어지니. 자, 여기는 이제 활류법 쓰고 있죠? 물이 다툰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솟구쳐 흩어지는 것도 있고 서서 뛰어오르는 것도 있고 거꾸로져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재빨리 곧바로 쏟아지는 것도 있었다. 이 모습은 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 거야. 여기에 물이 흘러가다가 팡 치겠죠? 그리고 돌아나가는 물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떤 것은 소용돌이치며 끌어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딪히며 부서지기도 하는데 많기로는 천섬의 구슬과 같고 지규, 시끄럽기로는 청각적 되겠죠? 만개의 우레와 같았다. 지규. 나를 따라 유럽하는 사람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고 나도 마음과 눈으로 꽤나 놀랐다. 자, 그래서 이 폭포의 원류를 만났는데 그 즈음에 아마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물이 팍 튀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하늘이 물을 생성하면서 어찌 그렇게 하였겠는가?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를 뿐이다. 허하면서도 실하고 유하면서도 강하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흐르게 함이 없어도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의 일정한 법칙이다. 자, 그래서 물의 성질을 뭘로 표현합니까? 비었다는 얘기야. 허하면서도 실하고 차있고 유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이게 물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흐르게 함이 없어도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이다. 지금은 바위에 의해 잘못되어 그 형세는 크게 치달리며 다투고 그 형상은 날뛰며 미친 듯하다. 자, 이것을 지금 이 형상을 화자는 잘못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물이 본성을 잃은 것이 탄식할 만한 이름을 모른 채 도리어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지르니 어찌 그리도 미혹한가. 자, 그러면 최재공 작가인 화자는 탄식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탄성을 지르죠. 그러면 화자가 탄성이 아니라 탄식을 지은 이유는 원래 물의 법칙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바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치달리며 다투고 날뛰면 미친 듯해요. 이건 물의 어떤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자가 탄식을 한 겁니다. 자, 어찌 그리도 미혹한가? 나는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즉, 이 물도 뭐란 얘기입니까?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우뚝한 바위 때문에. 폭포요, 폭포요, 내가 너에게, 의인법이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물하랴, 탓하랴. 마침내 감개하여 기록하였다. 자, 이 깨달은 바를 기록을 했네요. 자, 그러면 나와 관련된 문제니까 39번 적절한 것은 폭포의 경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홍씨 장원에서 임시로 지내다. 틀렸죠? 먼저 홍씨 장원에서 지내다가 비가 와가지고 폭포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2번 을사년 여름에 내린 큰 비로 인해 계획했던 폭포 구경을 자, 이것도 아니죠? 계획했던 폭포 구경 이런 거 없습니다. 3번 여정이 험하다는 점을 알고 폭포를 찾기 전에 미리 산길을 정돈하였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폭포의 기세를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폭포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아닙니다. 폭포 기세 때문에 옆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폭포의 원류를 건넌 후에야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은 굴순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냥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네. 40번 아까 했죠? 네. 41번입니다. B 부분. 자, B는 미혹. 사람들이 탄성 지르는 것을 보고 어찌 미혹되는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1번하고 3번 뒷부분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1번 뒷부분. B에는 대상이 속한 세속적 세계를 회피하는 태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3번밖에 없겠죠? 확인. B에는 대상의 현재 모습에만 주목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탄성하고 있는데 야, 그 물에 원래 그 성질을 잃어버렸는데 물의 법칙에서 어긋났는데 그걸 탄성하면 어떡하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2번도 나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2. 회룡사 앞에 폭포를 본 나의 글쓴이가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체험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로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됩니다. 3번 뒷부분. 나는 회룡사 앞에 폭포를 찾아가서 본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교수님의 특징 맞고 4번. 나도 마음과 눈으로 꽤나 놀랐다는 진술을 통해 실제 체험에서 얻은 글쓴이의 주관적 감성을 드러내는 교수님의 특징 맞고 나에서 물의 성질에 대해 생각하며 폭포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지녔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은 이거 틀렸죠. 폭포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지닌 것은 새롭게 인식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다시 새롭게 생각한 겁니까? 바위가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물이 흘러다가 부딪히고 돌아나가고 치달리고 다투고 그런 모습. 이걸 통해서 야, 저게 하늘에서 받은 물의 성질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확장시키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다. 자, 그러면 38, 39, 40, 41, 42번 문제풀이가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수의 금강별곡과 최재공의 회령사관 폭기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